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운영해 나오신 또 사장님, 임직원 여러분, 또 몸 바치고 헌금 바쳐서 뒤에서 후원하는 이사장님이야 이사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되고 또 번영하게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치하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은혜 받도록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못 되는 것 같아요. 밥상 놓고 지금 뒤에 재미있는 순서들도 많이 있는데 차분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순서는 못 되는 것 같고, 잠깐 제가 우리 필라 기독교 방송국의 사명, 우리 기독교 방송국뿐만 아니라 매스메디아의 사명이 무엇인가, 원래 사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거기는 빠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마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런 마이크는 우리가 입의 연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전화는 귀의 연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문, TV는 눈과 귀의 연장이라 이렇게 우리들은 비유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매스메디아는 우리가 신체의 기능을 보완하고 신체의 기능을 더 아름답게 더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인격이 또는 지식이 함양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절을 우리가 피차 배우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의 돌아가는 경황을 우리들이 인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저널리스트들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눈의 조종자예요. 또 모든 사람들의 혀의 조종자예요. 생각의 조종자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파일럿이 비행기를 운전해서 가면 모든 승객들은 그 사람 따라서 아무데나 그 사람 마음대로 가자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배도 그렇죠. 자동차도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언론인들은 모든 일반 대중들의 조종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동매체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이것을 또 어떻게든지 핸들하려고 하는 정치가들의 야망이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치가 드골은 히틀러가 독일에서 정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젊은이들이 히틀러의 명연설에 모두 다 그가 좌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청년들이 좌하고 저가 우하면 또 모두 다 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일반 대중은 빗자루 쓰는 대로 가는 것이구나. 언론은 바로 대중의 빗자루와 같은 것이구나. 이걸 생각하고 정치할 때 특별히 그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국이 16년이 되는 오늘 이 마당에 나는 우리 이 기독교 방송국에 오늘 은혜 받을 처지는 못 되니까 권고할 수 있는 자리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단 우리 필라 기독교 방송국 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 매체라든지 다른 방송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론인들은 방송, 신문을 막론하고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그런 방송, 언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절망으로 가득 차서 모든 사람들이 자고 나면 절망할 이유만 있지 소망 얻을 이유는 별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거나 또는 신문 매체를 통해서 모든 우리 동포들과 사회를 향하여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저들을 살만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희망의 소리가 되면 좋겠다. 기쁨의 소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보국에서 오는 뉴스를 제가 늘 주의 깊게 봅니다마는 그 언론인들이 이 공동매체를 통해서 보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마음속에 불만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관적으로 이 보도를 하는 것을 보고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들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보도가 하나 있는데 내가 한번 그 보도를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정부는 제주도에 대규모 해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착공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인접한 중국과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우리 언론인들이 국민들을 어떤 방향으로 선도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했어요. 거기 특별히 예를 들어서 거의 제가 지금 읽은 내용이 거의 우리 방송에 나온 옛날 내용입니다. 거기 문제점이 뭐냐? 제가 그때 방송을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생각했습니다. 맨 뒤에 보도는 그냥 보도로 끝나야 되는데 보도 후에 멘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로써 착공식을 함으로써 인접한 중국과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그러거든요. 원래 반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방송하는 방송이 북한과 인접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부추기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의 언론들이 정말 정도를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딴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써 가만히 있던 중국과 북한이 정말 반발하려고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그 사람들 때문에 반발하려고 한다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해군기지를 남쪽에 제주도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우리들이 언론인들은 우리 국민들을 백성들을 동포들을 이제 선도하고 이 정보는 정보대로 하고 생각은 판단은 그 청취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공중매체들이 정직하고 또 바르고 옳은 마인드를 가지고 정보를 나누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밥상은 차려놓았지만 한 가지 더 흉내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뉴스가 이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최근에 엊그제 지난 23일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어촌리에 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팔촌 누나 87세 이모 씨가 송이버섯 채취에 나섰다가 실종됨으로써 경찰은 철저한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엊그저께 나온 거예요. 나는 이 보도를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팔촌 누이가 송이버섯 따라갔다가 실종됐다는 얘기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8촌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거기다가 8촌 된다는 것을 가져다가 넣은 것도 우스꽝스럽거니와 87세 된 노인이 산에 가서 송이버섯 따라가서 실종될 수 있는 것은 뭐 특별한 일은 아니고 그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거기서 실종됐다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잘 됐다든지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출생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소망의 이야기요. 희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뭐 별반 중요하지도 않은 이 사건을 이명박 대통령도 끌어들였다가 또 특별히 경찰이 특별 수색하고 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가족이기 때문에 더 수색하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언론 매체의 사명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저 자신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국은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더 소망적인 뉴스, 더 기쁜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매진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소망을 드리면서 이미 복음의 방송은 잘 하시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더 넓게 이 가청 지역에 전부 다 복음을 아름답게 편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 방송이 앞으로 더 매진하고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보면 부역에는 피리를 부는 건지 또는 검은고를 타는 건지 알 수 없다. 절을 부는 건지 검은고를 타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사명과 목표를 분명히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또는 언론 매체로서의 사명 이런 것들을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함으로 또 이 시대 속에서 사명도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도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